바로 시작할게. 13번째. 엠프피, 인프피, 엔티피, 인티피. 너 혹시 이 네 글자 중에 하나라도 해당돼? 그럼 오늘 이 영상 너의 얘기야. 머릿속엔 하고 싶은 거 1000개쯤 있는데 정작 실제로 뭔가를 끝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지. 아이디어는 폭발하는데 실행은 제로. 이게 단순히 의지가 약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야. 이건 뇌 구조 자체의 특성이거든. MBTI에서 NN과 PP가 붙은 유형들, 그러니까 MFP, INFP, NTP, INTP 같은 성향을 통틀어서 MP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먼저 보는 직관형이야. 실제로 심리기능 분석에 따르면 인프피의 경우 주기능이 내향 감정이고 부기능이 외향 직관인데, 이 구조 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미를 탐색하는 쪽으로 세팅돼 있어. 쉽게 말하면 뇌가 기본적으로 상상 모드로 켜져 있는 거야. 마치 스마트폰 앱 중에 카메라 앱이 항상 켜져 있는 것처럼 MP 성향은 항상 가능성 탐지기가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생각은 끝없이 나오는데 정작 몸은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내 잘못이 아니야. 앱 설계가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에게 유리하게 풀어가냐?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 12번째. MP는 왜 루틴을 이틀 만에 포기할까? 새해 첫날 다이어리 펼쳐서 오전 6시 기상, 스트레칭 20분, 독서 30분, 이렇게 완벽한 하루 루틴 짜본 적 있어. 그리고 사흘 만에 접어본 적 있어. 이거 완전 MP야. 인프피를 포함한 MP 유형의 심리 구조를 보면 계획과 구조보다 유연함과 개방성을 훨씬 선호하도록 설계돼 있어.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거든. 오늘 기분에 따라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루틴은 기분이랑 상관없이 똑같이 해야 하잖아. 그게 MP한테는 진짜 고역이야. 그래서 루틴을 만들 때 방법이 달라야 해. MP한테 그냥 해라는 말은 안 먹혀. 이게 왜 내 삶에 의미 있는지, 내가 꿈꾸는 방향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움직여. 예를 들어서 운동 루틴 만들 때 그냥 건강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오래도록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몸을 관리한다는 식으로 의미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조금은 더 버텨. 근데 또 문제가 있어. 의미 부여를 해도 감정 기복이 발목을 잡아. 오늘 기분 좋으면 2시간도 하는데 내일 기분 안 좋으면 이불 속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오잖아. 이게 MP 성향의 가장 큰 적이야. 감정이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거든. 1번째. MP는 왜 마감 전날 밤에만 살아나? 과제 한 달 전에 받았어. 그런데 실제로 시작한 건 언제야? 마감 전날 밤 11시 맞지? 이게 게으른 게 아니라 진짜로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야. MP 성향은 압박감이 생겨야 집중 스위치가 켜져. 시간이 여유로우면 오히려 아직 괜찮아 하면서 다른 생각만 해. 머릿속으로는 해야 해 계속 되뇌는데 손은 꼼짝도 안 해. 이건 심리 분석에서도 확인된 패턴인데 MP처럼 구조보다 가능성을 먼저 보는 사람들은 체계화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더 쉽게 받는다고 나와. 그래서 딱딱한 계획보다 자기만의 마감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지. 해결책은 마감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야. 한 달짜리 과제면 일주일 단위로 쪼갠 다음에 각 구간마다 작은 마감을 설정하는 거야. 1주차엔 자료만, 2주차엔 초안만, 3주차엔 수정만. 이렇게 분리하면 매주 작은 성취감도 느끼고 마지막에 밤새워서 대충 끝내는 일도 줄어들어. 근데 솔직히 이것도 잘 안 지켜. 왜냐면 계획 세우는 건 재밌는데 지키는 건 재미없거든. 이게 바로 MP의 딜레마야. 10번째. 멀티태스킹 하다가 다 망하는 MP. 지금 뭐 하고 있어? 유튜브 틀어놓고 카톡 답장하고 음악 듣고 그러면서 뭔가 해야 할 게 있다는 죄책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지 않아? 그게 딱 MP야. 심리 기능 분석을 보면 MP 유형은 부기능인 외향 직관이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작동해. 그러니까 하나를 하다가 다른 게 생각나면 바로 거기로 넘어가. 또 다른 게 떠오르면 또 넘어가고. 브라우저 탭 20개 열어놓고 정작 하나도 완성 못하는 거지. 비유하자면 접시 10개를 동시에 돌리려는 사람 같아. 계속 새 접시 추가하다 보면 결국 다 떨어뜨리는 거야. 해결책은 단순해. 진짜로 하나만 해. 멀티태스킹은 MP한테 독약이야. 그래서 포모도로 기법 같은 거 써봐. 25분 동안 딱 하나만 집중하고
5분 쉬는 거. 그 5분 동안 다른 생각이 나오면 메모만 해두고 다시 25분 집중하는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라도 끝낼 수 있어. 하나만 하면 지루하다는 거 알아. 이게 MP의 고통이거든. 근데 하나를 끝내야 다음 게 의미가 있어. 9번째, MP는 왜 완벽주의와 대충주의를 왔다 갔다 할까? 어떤 날은 계획서 한 장 쓰는데 3시간 쏟다가 어떤 날은 5분 만에 그냥 끝내버리지 않아. 이게 올인 아니면 포기. MP의 전형적인 패턴이야. 심리 구조상 감정이 흔들리면 행동도 같이 흔들려. 기분 좋을 때는 완벽하게 하려다가 과잉 몰입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아예 손도 안 대는 거야. 중간이 없어. 인프피 성향 분석에서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커질수록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라는 자기 비난이 심해진다고 나와 있거든. 이 악순환에서 나오려면 70% 룰이 필요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느 정도 준비됐으면 일단 시작하는 거야. 가면서 고치는 거지. 이게 MP한테 제일 중요한 원칙이야. 완벽한 계획은 없어.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다가 마감 전날 급하게 쏟아내는 것보다 70%짜리로 일찍 시작하는 게 결과가 훨씬 나아. 8번째, 아무것도 안 할 때 생각만 폭발하는 MP. 샤워할 때, 버스 타고 갈 때, 잠들기 직전. 이럴 때 아이디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아?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인생 계획 다 세우고 사업 아이템 10개 떠올리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도 기억 안 나. 이건 뇌과학으로 설명이 돼. 멍하거나 쉬는 상태일 때 뇌는 자동으로 아이디어 생성 모드로 들어가거든. 그리고 인프피를 포함한 MP 성향은 이 기능이 특히 활발해. 외향 직관이 쉬지 않고 가능성을 탐색하니까. 문제는 이 아이디어들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MP의 생각은 구름 같아. 잡지 않으면 바로 사라져. 그래서 생각나는 즉시 메모해야 돼. 스마트폰 메모 앱이든 작은 노트든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 메모들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그날 바로 작게라도 실행해봐. 10개 다 하려고 하지 마. 하나씩 현실로 만드는 연습이 쌓여야 실행력이 생겨. 7번째, MP는 왜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못 낼까?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쳐.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사흘 동안 폭발적으로 하다가 일주일 지나면 흥미가 식고 한 달 후엔 아예 잊어버리지. 이게 MP 성향이 시작을 사랑하고 과정을 싫어하기 때문이야. 심리 구조상 시작할 때 느끼는 설렘과 가능성 자체가 보상이야. 근데 중간에 반복 작업이 나오고 루틴이 생기고 지루해지면 뇌가 신호를 보내. 이건 이제 재미없어. 그러면 집중력이 뚝 떨어지거든. 실제로 인프피 분석에서도 계획과 구조 같은 외향 사고 기능이 열등 기능으로 분류돼 있어. 그러니까 지속하고 관리하는 게 다른 성향보다 훨씬 더 힘든 거야. 해결책은 작게 시작하는 거야. 크게 시작하면 금방 지쳐. 매일 2시간 운동 말고 오늘 딱 10분만.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5분만. 작은 거라도 꾸준히 하는 게 MP한테는 혁명이야. 그리고 중간 보상을 넣어. 일주일 했으면 좋아하는 거 하기. 한 달 했으면 맛있는 거 먹기. 작은 성취감을 자주 경험해야 MP가 계속할 수 있거든. 6번째, MP는 왜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안 할까? 예쁜 다이어리 사서 올해 목표 10개 적고 월간 계획, 주간 계획 다 세우고 근데 1월 둘째 주부터 안 쓰게 되지 않아? 계획 세우는 건 재밌어. 미래의 완벽한 나를 상상하는 거잖아. 근데 실행은 현실이야. 힘들고 지루하고 땀 흘려야 하는 거. 인프피 심리 구조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외향 사고 기능이야. 효율, 구조, 계획, 실행, 수치 관리. 이게 다 이 기능이거든. 그래서 MP는 비전을 그리는 건 잘하는데 땅을 파는 건 어려운 거야. 꿈은 있는데 루틴이 없는 거지. 그래서 계획을 너무 크게 세우지 마. 올해 책 100권 읽기 말고 오늘 10페이지 읽기. 이렇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야 실행이 가능해. 그리고 계획 세우는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해. 계획에 너무 에너지 쏟지 말고 빨리 실행에 들어가는 거야. 실행하면서 계획을 고치는 게 정상이야. 5번째, MP는 왜 마음은 급한데 몸은 안 움직일까? 머릿속에선 지금 당장 해야 해 외치는데 몸은 소파에서 유튜브 보고 있지 않아. 마음만 급하고 행동은 제로. 이게 MP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야. 이건 실행 전환 문제야. 생각에서 행동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유독 힘든 거거든. 왜냐면 MP는 모든 걸 의미 있게 하고 싶어 해. 그냥 하는 법이 없어. 이게 왜 중요한지 납득이 돼야 움직이거든. 근데 납득하려다 보면 생각이 또 길어지고
그러다 결국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5초 룰을 써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5초 안에 일단 몸을 움직이는 거야. 5, 넷, 셋, 둘, 하나 하고 바로 책상 앞에 앉는 거지. 생각할 시간을 주면 또 안 하게 되거든. 그리고 첫 행동을 말도 안 되게 작게 만들어. 보고서 쓰기 말고 워드 파일 열기, 운동하기 말고 운동복 입기. 이렇게 첫 번째 행동을 거의 아무것도 아닌 수준으로 낮추면 시작은 할 수 있어. 시작만 하면 절반은 간 거야. 네 번째, MP는 왜 감정에 따라 생산성이 들쭉날쭉할까? 기분 좋은 날은 할 일을 싹 해치우는데 기분 안 좋은 날은 하나도 못하지 않아. 이게 MP야. 감정이 생산성을 완전히 지배해. 심리 분석에 따르면 MP 성향, 특히 인프피는 감정 과부하가 일어나기 쉽다고 나와 있어. 많은 정보와 감정을 동시에 받아들이는데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쌓이다가 한 번에 터지거나 반대로 완전히 무기력해지거든. 문제는 감정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야. 기분이 알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일하면 아무것도 못해. 프로가 되려면 감정이랑 상관없이 해야 할 걸 해야 해. 그래서 루틴이 필요한 거야. 기분 좋든 나쁘든 무조건 하는 거. 처음엔 힘들어. 기분 안 좋은데 억지로 하는 게 고통이거든.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감정이랑 행동이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해.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 글쓰기 루틴을 만들어봐. 기분이 어떻든 무조건 30분은 앉아서 쓰는 거야. 처음엔 한 줄도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매일 하다 보면 기분이랑 상관없이 쓸 수 있게 돼. 이게 진짜 실행력이야. 세 번째, MP는 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까? 스터디 모임 가면 잘하는데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 이게 MP야. 외부 자극이 없으면 잘 안 움직여. 심리 분석을 보면 MP, 특히 인프피는 소수의 깊은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 중심 성향이야.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하거나 누가 봐주는 환경에서 실행력이 훨씬 높아져. 혼자 있으면 동기부여 자체가 잘 안 돼. 그래서 스터디 그룹이나 같이 하는 동료를 만들어야 해. 약속을 잡으면 지키거든. 남한테 피해주는 걸 싫어하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야.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야. 집에서는 침대로 가는데 카페 가면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일단 앉아서 해. 이런 외부 압력이 MP한테는 필수야. SNS에 공개 선언해봐. 오늘 이거 한다 하고 올리면 안 하면 창피하잖아. 그 창피함이 동기가 되는 거야. MP는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동기보다 외부에서 오는 동기가 더 잘 먹혀. 두 번째, MP는 왜 완성도가 낮을까? 과제 제출하고 나서 다시 보면 부끄럽지 않아. 내가 왜 이것밖에 못했지 하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시간 분배를 못한 거지. 아까 말했듯이 MP는 마감 전날 급하게 해. 그러니까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어. 충분히 고민하고 수정할 시간이 없거든. 한 달이 있었는데 마지막 하루에 다 몰아서 하니까 대충 끝내는 거야. 인프피 심리 분석에서도 나와 있어. 계획을 관리하고 지속하는 외향 사고 기능이 열등 기능이라서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완성도를 높이려면 일찍 시작해야 하는데 그게 또 안 되는 악순환이야. 해결책은 일단 엉망이라도 빨리 완성하는 거야. 완벽한 초안을 쓰려고 하지 마. 일단 쓰레기라도 끝까지 써. 그리고 남은 시간으로 수정해. MP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다가 시작을 못해. 그냥 일단 재료를 만들어. 쓰레기를 금으로 바꾸는 건 나중 일이야. 재료라도 있어야 다듬을 수 있잖아. 첫 번째, 지금 내 실행력 정확히 알고 있어. 여기까지 보면서 아, 이거 완전 나다 하는 생각 엄청 들었지. 이제 뭐 해야 할까? 일단 내 실행력이 어느 수준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돼. 근데 혼자서는 알기가 어려워. MP는 자기 평가도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하거든. 오늘은 나 잘하고 있어 했다가 내일은 나 완전 망했어 하는 식.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인프피 심리 분석을 보면 이상적인 자신만 기대하다가 실제 자신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완벽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평가하는데 그 기준이 자꾸 바뀌거든. 오늘은 합격, 내일은 불합격. 이 패턴을 깨려면 정확한 진단이 먼저야. 내가 왜 실행이 안 되는지, 어느 패턴에서 막히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바꿀 수 있거든. MP는 가능성 덩어리야. 머릿속에 아이디어 1000개가 있어. 근데 그걸 하나라도 현실로 만들어야 의미가 있지.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아무도 그 가능성을 알아주지 않아. 방법은 이미 유튜브에 많아. 오늘 영상에서 나온 것들도 다 방법이야. 근데 있잖아. 방법을 아는 것과 내가 바뀌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간격이 있어. 왜냐면 사람마다 막히는 지점이 달라. 어떤 사람은 시작 자체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 기복이 문제고 어떤 사람은 혼자 못하는 게 문제야. 이게 다 다른 패턴이거든. 방법을 10개 알아도 내 패턴을 모르면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지도 앱 10개 깔아놔도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길 찾기가 안 되는 것처럼 혼자서 이 패턴을 파악하고 교정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 10년씩 같은 패턴 반복하는 사람들 많아. 실행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인지 모르고 왜인지 몰라서 바꾸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니까 또 자책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 반복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생동대장 진단 컨설팅이야. 생동대장은 실행이 안 되는 이유를 패턴으로 진단해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막히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거든. 마치 내 뇌앱의 오류 코드를 읽어주는 것처럼 어디가 잘못 설정돼 있는지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 혼자 하면 10년 반복할 거 생동대장이랑 하면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같은 방법을 써도 내 패턴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하면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 일반적인 방법은 유튜브에 넘쳐. 근데 나에게 맞는 맞춤형 피드백은 생동대장 진단 컨설팅에서만 받을 수 있어. 하루 딱 3명만 무료 상담 진행해주니까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신청해. 지금 당장 작은 거 하나 시작해봐. 책상 정리, 이메일 한 통, 미뤄둔 전화 한 통, 뭐든 좋아. 생각에서 행동으로 넘어가는 연습. 그게 쌓여야 실행력이 생겨. 오늘 영상 보고 뭘 실행할 건지 댓글에 적어줘.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 알지. 다음에 더 좋은